사항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역 담당 총평위원회 직무 우선순위와 실행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총장과 그 평의에 요청한다. 네, 이번에 좀 도마에 오른 것이 지역 담당 총평위원이 제 역할을 못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 시절에 잘 돌아다닐 수 없었던 사람이 있고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했던 분도 계셔요. 근데 우리 푹신부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도 딱 한 번만 올 수 있었잖아요. 원래 지난 총회 때 지역 담당 총평위원은 매년 한 번씩 그 모든 나라를 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 것이죠.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총평위원 직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조정해 주라 라고 하는 걸 총장과 그 평의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15항, 결의안 15. 지역 담당 총평위원들에게 그들의 업무 지원을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 보장을 총장과 그 평의에 요청한다. 그러니까 총평위원들이 우리 너무 바쁘다, 일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비서들이 없어요. 있긴 한데 그 컨설테이션 할 때만 잠깐 한 달씩 와서 이렇게 컨설테이션 그 분석하고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서나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보장해 주라 라고 하는 것을 총장과 그 평의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네, 다음. 결의안 16. 수도회가 오늘날 유럽에서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도전과 두 지역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새롭게 숙고할 것을 총장과 그 평의에 요청한다. 네, 유럽에 두 개의 지역이 있죠. 그 중북부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지역이 있는데 이걸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고령화 사회이니까 평균 연령이 70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매년 급감을 해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초기 양성, 그러니까 그 초기 양성 그 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다 모아서 이제 수련기를 보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연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모르겠다. 6년 후에 우리 두 개의 건국을 하나로 합쳐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 준비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다음 총회가 아니면 그 다음 총회에는 틀림없이 광부군이 하나로 묶어야 될 수 있겠다는 그런 그 예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결의안입니다. 다음은 결의안 17. 쿠라토리움의 성격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의장 및 결정 책임, 지역 담당 총평위원의 역할, 양성 담당 총평위원의 역할, 지역 광구장들 및 관련 광구장들의 역할, 자원 확보 기준, 양성 공동체 및 교육센터의 인력 준비와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총장과 그 평의에 요청한다. 네, 이번에 많이 얻어맞은 것이 쿠라토리움입니다. 쿠라토리움은 뭐냐면 그 각 지역마다 그 양성센터가 있어요. 신학생을 양성하는 그 신학원이 있는데 그 신학원에 그 신학생들을 보낸 그 광부장들이 매년 모여서 예를 들면 그 등록금, 생활비, 용돈 뭐 디테일한 것들을 거기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회의인데 이 회의에서 정해진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력이 있는가.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잘 안 되고. 그런데 명료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과 임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그 책임 있게 그 운영하는 사람은 지역 담당 총평위원이라는 것이죠. 그 지역 담당 총평위원이 이걸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임무, 성격 이런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구속력을 갖도록 각 관구에서는 여기에 결정한 사항들이
자기 관교에서도 양성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다음 결의안 18. 팀 방문에서 광구장들과 그 평의회가 개입된 적절한 준비, 신호드 방식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의 특정 문제에 대한 상호 경청, 광구 간 기구 및 지역센터의 평가 등이 보장되게 팀 방문의 방법론을 재검토하도록 총장과 그 평의회에 요청한다. 네, 팀 비지트도 좀 이렇게 도마에 올랐는데 뭐냐면은 그 팀 비지트를 수집해서 가면 되게 총평위원들이 준비한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요. 근데 그 어떤 그 지역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 우리한테 안 하나도 안 맞는 걸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는가 좀 물어보라.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시노드 방식이에요. 우리하고 소통하고 특별 방문을 실시하는 데 있어 각 형제에게 방문자와 개인 면담 기회를 제공, 해당 광구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맥락을 방문자가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제공, 다른 이에 의해 방문이 진행될 경우 지역 담당 총평위원이 일부 시점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문 후 지역 담당 총평위원의 추가적인 동반을 보장하기 위해 방문자와 그 사이의 소통, 지역 담당 총평위원이 지역과 개별 광구들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제공 등이 보장되도록 총장과 그 평의회는 특별 방문을 실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일정과 방법을 6년 회기 시작 시점에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네, 이거는 그 총장 대리로 특별 방문하는 그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특별 방문을 할 때 그 특별 방문자는 그 회원들과 반드시 개인 면담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회원이 너무 많거나 시간이 쪼들리거나 특히 이번 회기에 그랬던 것 같고요. 왜냐면은 6년에서 5년으로 확 줄어버리니까 갑자기 몰아서 막 하게 되니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한 강구에 300명에서 많게는 400명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 담당 총평위원이 다 못 가니까 이제 방문자를 총장님이 임명을 해요. 그분이 와서 전체를 다 돌아보고 그분이 이제 보고서를 내는 것이죠. 근데 이거 맞지 않다. 그분이 방문 중에 지역 담당 총평위원이 반드시 한 번을 방문해서 방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컨트롤해야 된다. 그게 지역 담당 총평위원의 임무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담당 총평위원이 특별 방문에 좀 더 책임 있게 동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회기 때 파비오 신부님이 아프리카 방문을 여러 군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교육 갔을 때, 광구장 교육 갔을 때 막 그 아프리카 그 방문을 마치고 이렇게 들어오셨던 거예요. 몇 달 동안. 근데 그때 뭐 잘 이렇게 동반을 하셨나 봐요. 사람들이 파비오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연세가 많으셔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다음 결의안 20. 상기 가능성을 향후 6년간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다음 총회에서 사전에 역사적, 신학적, 카리스마적, 사목적, 법적인 측면의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회원, 일반 회칙 그리고 그에 따른 수도회의 다른 문서들에 있는 원장에 관한 조항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표명할 것을 총장에게 요청한다. 네, 이게 이제 그 수사님들이 총장, 광구장, 원장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걸 이제 다뤄달라고 한 것이었는데 총장과 광구장은 안 된다. 왜냐면은 그 통상권을 일반적으로 수사들이 갖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이제 다 부결이 됐고요. 원장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논의에 이제 붙여졌는데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한 3일 동안 완전히 들끓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 아니 교황님이 이미 프란치스칸들에게 허용을 했고 이거 우리한테 하라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좋은 기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었고 영어권을 사용한 영어하고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막 주도적으로 밀었고 이태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프란치스칸들에게 임명한 것은 그들의 카리스마에 맞기 때문에 한 거다.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사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임명한 것이 우리한테 임명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왜 이걸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거는 돈보스코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카리스마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첨예하게 대립이 됐어요. 이틀 지나고 3일째 이제 지쳤어요. 너무나 논쟁이 막 하루 종일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니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막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 위원회 중앙 위원회 총회 운영위원회 모임을 열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하나 제안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6년간 시험하는 시험 저희가 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비판도 했어요. 아니 좀 수사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왜 니들 신부가 이걸 결정을 해? 수사들한테 물어봤어? 뭐 이런 것들도 막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시간을 좀 두자.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수사 컨그레스가 있어요. 6년에 한 번씩. 그 컨그레스에서 이 문제를 좀 물어보고 경청하고 그 다음 총회에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되면 회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살레시 원장도 수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간을 갖고 다음 총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장이 실험적으로 적용할지 말지 아마 그것도 총장과 총평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21번. 지역 공동체 평의회와 교육사무 공동체 평의회 간의 관계에서 사업체 통치에 관련한 지침 마련을 총장과 그 평의회에 요청한다. 네, 그래서 지역 공동체 평의회하고 교육사무 공동체 평의회의 관계 이게 이제 계속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총회 문헌만으로 안 된다. 믿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논의를 해왔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총장과 총평의회에서 이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너희들이 이걸 추진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사무 공동체 평의회가 공동체 평의회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총장과 총평의회가 마련해서 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제19차 총회는 모든 광구에서 제도적 장치로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문화와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이 분야의 입법 동향에 대해 전문적이고 최신 정보를 갖춘 인력 그룹을 구성할 필요성을 고려하며 다양한 광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및 교회 법규를 존중하며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안정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결의안 22. 각 광구에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결의한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무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그냥 가지고 갈 것인지를 한번 좀 연구해서 논의를 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광부장과 그 평의회에 이전된 사항입니다.
거기 토리노에 있는 동안 그 총평위원 중에 이제 그 총경리죠. 총경리 끝나는 분 장폴 밀러 수사하고 새로 시작하는 총경리를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우리 광고에 이제 총장님이 계속 제안한 것이 총비 문제에 말씀드렸다고 제가 두 번째 편지에 좀 장황하게 썼습니다. 왜냐면 저 개인적인 면담 때도 말씀을 하셨고 총장님이 보낸 그 관고의 우선사항의 1번으로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너희 관고의 개인적 총비인의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 총비인의 투명성 뭐냐? 그랬더니 이제 카드, 그 다음에 통장,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 사실 그 컨트롤 안 하고 있잖아요. 이 광고에서는. 근데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장이나 경리가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와 통장을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그랬더니 이거는 총장도 예외 없어. 총장과 총평위원 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다. 너희들 해야 돼.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가만히 좀 돌아와서 곱씹고 하다 보니 이제 총비인과 수도 생활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수도자들이 총비인을 벗어나는 순간 내 포켓에 돈이 생기는 순간 딴 마음을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가난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형제들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원장님과 그 경리에게 부탁하면 다 해줍니다. 지금 이거 안 해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돈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유럽의 독일 관부장이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 근데 너 혼자 하면 어떻게 살아? 그 사람들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내가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원장하고 격리 모임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아마 이것은 좀 우리 관고에서 실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 모임 때 또 격리 모임 때 좀 논의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명하게 개인적으로 내어놓는 것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뭐 벤츠한테 산다 이거는 허락 안 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아픈 거 그다음에 옷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은 공동체에서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해주실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이 분야에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이 저한테 원장님들 중에 몇 분이 공동체에서 차를 살 때 그 좀 지침을 좀 마련해 주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관구장 취임하자마자 부탁이 들어왔어요. 신월동에서.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얼떨결에 그냥 허락을 해줬는데 그 차 이름이 뭐죠? 전기차? 캐스퍼인데 그냥 해줬는데 보니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세금 이렇게 면하고.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아 레이 정도 이렇게 또 전기차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레이가 그
한번 충전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200km 정도 밖에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광주 가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장거리 못 뛴다. 자, 장거리는 다른 차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여기 아반떼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반떼도 안 되겠네요. 왜냐면은 신재현 신부 형님이 여기 현대에 있는데 제가 아반떼 가격이 확 올랐고 소나타가 지금 아반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나타가 단종이 되면서 아반떼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차 정도를 구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 한 대 정도, 기아 3나 옛날에 아반떼 정도 구입을 해서 3명, 4명이 이동도 가능하고 장거리 이동할 때는 이걸 사용하고 일반적인 차량은 모닝과 같은 소형도 안 맞고 경차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물어봤어요. 거기 토리노하고 로마 간 거예요. 거기 뭐 다 보이니까. 근데 전기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전기차를 안 사냐 그러니까 비싸니까 안 사지. 비싸니까. 아니, 자기들도 못 사요. 칭크첸토나 그 국민차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쓰는 뭐 그런 소형차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생각해보고 그 정도로 나가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임 광부장님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노선을 따르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